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봄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 지금 뭐 한국에서 그래도 나온 변이종 중에 그래도 상당히 유니크하고 상당히 우월한 난이다 하는 난은 일본에 다 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청관도 뭐 일본에 가서 물론 은진이 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문양원 난 중에 이제 천우기도 보니까 일본에 꽤 다수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이름이 뭐 별도로 또 지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뭐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내 새끼니까 딱 보면 알죠? 알죠? 예. 사진만 봐도 아시죠? 네네네. 뭐 그리고 뭐 사실은 오설도 일본에서 여신이라고 한 난이 결국은 오설이에요. 아하. 그것도 오래전에 일본에 이제 한두 촉이 넘어가서 거기서 그 대신 완성이 된 거죠, 공륜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거 내가 완성시킨 거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복륜이 나왔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품으로 아조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 모르고 오설이라고 이름 붙였고 나중에 근간을 알아보니까 결국은 같은 놈이었더라는 거죠. 예. 그 처음에 가지고 간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거기선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실생에서 많습니다. 가져가서 문희종이 나왔을 때 가져갔을 때는 이름이 없다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붙였고 예. 한국은 나중에 붙였고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네. 무명개체였죠. 그냥 한 줄 호 정도의 백호가 그냥 그때 당시에는 두엽 중에 류 중에 백호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호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일본에서 어떻게 이걸 잘 길러보면 하나의 품종으로 또 완성시킬 수 있겠다 해서 꽤 고가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열정적으로 잘 길러서 아조변인 복륜개체를 작품으로 딱 만들어서 여신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오슬과 한 뿌리였던 거예요. 아, 재밌네요. 네네. 한국에서 이름 지금 넘어갈 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정서에 안 맞으면은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고서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건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고 웬만하면 무명일 때 자기네들이 소유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도 이 변이종이나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0 몇백 회를 해갖고 그 중에서 이름을 달고 나와서 소개된 게 한 몇 품종 정도 될까요? 글쎄요, 불과 뭐 한 10여 종에서 20여 종 정도? 아직 뭐 이렇게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알만한 제 주변 지인들이 와서 본, 뭐, 예를 들면 뭐, 실록 같은 건 뭐 전시에 한두 번 네네. 선은 봤지만,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20여 종이 아직 안 돼요. 야, 네. 그러면 이거 사실 인풋에 비해 아웃풋은 너무 형편없는데요? 시간이 필요한 네. 왜?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고 진입을 저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나 네네네.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쌓아 놓으셨고 이제 네네. 예. 제가 좋아서 옷까지 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네네. 처음 시작한 사람은 두 개 섞어 놓는다고 문희종 두 개 섞어 놓는다고 문희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놈이 나와요. 그럼 신품종이 한 뭐 20개라고 했을 때 뭐 대충 몇 개 정도 완성분을 갖고 이름을 다셨나요? 보통 때로는 시대적으로 뭐 저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불경기라든지 이래서 제가 지금 뭐 그래도 좀 알려진 올해 이제 정식 등록이 됐지만 1100 이라는 품종은 중간에 이제 백자라고 이름이 있다가 다시 1100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기도 했고 그거는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온 난이에요. 아, 이미요. 네네. 네. 그래서 복륜이지만 백복륜이지만 기존에 있는 품종하고는 좀 더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누가 봐도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뭐야? 눈에 딱 들어온다.
제가 봐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 석고나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결국은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열심히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그때는 아직 어린 개체였고, 그래서 열심히 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커요. 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다중교배종이라서 그런지, 잡종 강세를 일으켜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강하고, 번식도 잘하고, 그리고 무늬의 고정성도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개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이걸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 제가 증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나와서 자동차 몇 대 뽑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계속 커져가면서 촉수도 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고정화되는 것도 더 네네네네네. 강해지고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다 복륜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거 가운데. 제가 다 육종한 결과물들이에요. 아.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 빛 못 보고 있는 복륜들도 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거 넘버링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저희 농장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고기 라벨 건드리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요. 이거 네. 보기만 해야죠. 네네네네. 이런 거를 뭘 손을 대요. 네. 다른 데서는 실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시장에 나와가지고 상품을 만든다면 이 대표는 완성도를 높인 상태까지 해가지고 서로 자척 유전성이 확인된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5, 6년 이상 늦어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그때는 새로운 변이종도 없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제가 관찰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혀요. 달라고. 뭐 상인분들 그리고 취미인분들 결국은 제가 버티다 못 버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양보할게요 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정말 그거를 분양을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조금 유니크한 개체 하나를 확보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끼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팔아버리고 나면 아이고. 다음에 뭘로 또 유니크한 개체를 갖다가 육종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중요시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정말 뛰어난 개체를 만들기 위한 모주의 후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모주의 후보는 제가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분양 가면 뭐 좀 좋은 것만 팔으라 그러면 안 팔아 그런다. 제가 뭐 배가 불러서 안 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미래를 위해서 제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타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지. 나오는 것마다 다 팔았으면 그렇죠. 저도 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이 투자가 이게 뭐 사실은 할 제가 말을- 풍란 육종을 하기 위해서 저도 힘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풍란 육종을 해야 되겠고 제가 어느 정도 해보다 보니까 확신이 서요. 그런데 저는 또 식물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내가 포기를 하거나 지치면 끝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양난 뭐 농장에 왜 대량 생산하는 그것도 조직배양해서 대량 생산해서 뭔가 수입이 있어야 이것도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사이드로 그걸 납품하고. 그렇죠. 사이드로 그것도 납품하고 제가 또 이 큰 면적에 양난 재배도 하고 그러니까 선물 영란이죠. 선물 영란 재배도 해서 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제가 뭔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신문 배달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까지 이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제가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든 제가 할 줄 아는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마련을 해야 애들도 유지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다 했어요. 중간에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죠. 나도풍난호. 나도풍난호가 저한테는 엄청난 효자식물이에요. 30년을 넘게. 그래도 나도풍난호를 꾸준히 농장, 하다못해 최소한의 농장 난방비도 다, 걔네들이 다 난방비를 도와줬다고 볼 수 있어요. 야,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풍난으로 그래도 꾸준히 30년을 건 30년 가까이 제가 나도풍난으로 나도풍난호요. 네네 네.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 농장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나도풍난 변이종이라고 해서 뭐 프린스니 뭐 이런 것도 많이 개량을 했지만 그건 주로 이제 대중 시장에 그 네. 대엄란 같은 거. 네네네네 그것도 제가 결국은 육종으로 해서 그건 정식 특허가 나 있는 품종이에요. 제가 특허 등록도 했고. 아, 로열티를 받으실 수 있는 네네네네. 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런 걸 시장에 출하를 하고 해서 이 농장을 유지하고 육종하는데 결국은 유지비로 쓰고 한 거지. 제가 뭐 가진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양원 나는 키우기가 어려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대표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러보세요. 네. 아까 길러보시면 이제는 어렵다는 소리는 안 하실 거고요. 과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손에 들어오기가 힘들었던 외국에 나간 게 거의 없으니까 그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 아닐까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뒤에 이제 인설트 하겠는데 저게 대주로 우람하게 큰 애들을 가져간 게 아니라 종자목 조그만 거 띄어갔어. 그렇죠. 예, 아직은 개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문양원 난들이 아직은 세상에 데뷔한 지 연식이 짧아요.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불과 1100이도 아직 10년이 안 됐죠. 데뷔한 지는. 10년이 안 됐죠. 그렇죠? 예, 1100이도 10년이 안 됐어요. 제가 발견해서 기르기 시작한 지는 십수년이 넘었지만 세상에 알려진 지는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1100이가 조금 보급은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불과 몇 종들 안 되는 거 이게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원창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희소성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조금 일찍 뛰나?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종자목으로. 또 인기가 있고 또 괜찮다 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네, 가치가 네. 높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어서 이게 분양받을 또 성촉은 분양받을 개체도 잘 없고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소한 독립 가능한 자촉이면 분양이 되겠죠. 왜냐면 분양을 안 하고 싶어서 옆에서 뭐 떼어줘 뭐 가만히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예. 이 모양을 보면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들이 다 아직 성촉으로 완성되지 못한 어린 개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세엽이야 왜 이렇게 가냘퍼 그러는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 완성품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잘 길른 이제 1100 같은 경우는 저보다 잘 길른 훨씬 작품성 있게 잘 기르신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전시회 가서 보면은 반가우세요? 반갑죠. 네. 예.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탄생시킨 어떤 생명체잖아요. 예. 굉장히 제가 봐도 경이롭고 제가 봐도 반갑고 예. 뿌듯합니다. 대표님이 봤을 때 잘 키운 난은 어떤 난인가요? 건강하게 키운 날이죠. 음. 예. 근데 그게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쁘게, 좀 더 이쁘게, 반듯하게 키우는 것도 잘 키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거칠게 키우지 않고, 뭐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농부들이라든지 뭐 원시인들을 보면 뭐 피부도 거칠고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건강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도시인들은 자외선 조금이라도 받으면 뭐 얼굴 이게 칙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나름 요즘 남자들 화장도 하던데 그렇게 화장을 했을 때 이 피부 관리 잘했다라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식물인 우리가 볼 때 이제 북이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을 하고 오랫동안 키우는 반려식물이잖아요. 우선은 건강하게 기르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비료 액비는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쓰라고 좀 이렇게 우리 풍민 회원들에게 조언하시고 싶으신가요? 식물이 동물하고 틀린 점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발전을 합니다. 빛, 온도, 물, 이 3요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네네. 해서 광합성 산물인 탄소화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도 하고 사용도 하는데 결국은 그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농작물도 잘 기르려면 비료 주죠. 그렇죠. 그죠? 네. 수확량 높이려면 비료 주고.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과비가 되면 부작용으로 오기도 하죠. 네. 그렇듯이 결국은 모자라는 부분은 충족이 시켜줘야 네. 튼튼한 자촉도 달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번식도 왕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영양이에요. 네네. 영양이 사람 역시도 잘 먹어야 되듯이 식물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배 터질 정도로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 기준을 잘 세우시는 분이 식물을 잘 기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환경마다 다 다르다. 조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수학 공식상의 정답이 딱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쓰는 액비를 딴 나눔에서 쓰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특히 있고요. 네. 뭐 사무실이나 환경이 다른 뭐 이런 그렇죠. 집 같은 데는 완전히 네네네네네. 다르고. 결국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재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비료 주세요? 한여름에. 저는 여름에도 10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도 한여름에 지쳐서 보양식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 보양식을 먹는데 식물도 물론 얘들이 여름에는 생장은 거의 정지를 합니다. 덥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계 휴면이라고 하지만 호흡량은 무지 많아요. 그렇죠? 뜨거운 열도 발산해야 되고, 그렇죠? 얘가 호흡이라도 많이 해야 생명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흡량 많은 거 다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올 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의 아주 그래도 적은 농도의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생장기에는 비료를 주지 마라. 그건 뭐냐면 과도하게 주지 말라는 거고 결국은 미세하게 뿌리도 거의 뭐 물도 좀 아무래도 뿌리가 나갈까봐 물도 좀 적게 주는데 비료까지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렇다면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죠. 연면 시비를 해줘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아예 물도 비료도 끊는다는 거는 얘들 생명 현상을 단축시키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는데요.